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라희는 결혼식 드레스를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며 달렸다. 그녀의 오메가 페로몬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주변의 알파들을 자극했지만 라희는 멈추지 않았다. 이 결혼은 잘못됐어. 그녀는 속으로 외쳤고 그 순간 라윤의 차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라윤, 서울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강력한 알파 여성은 창문을 내리고 라희를 바라보았다. 라희야, 나랑 가자. 그 한마디가 라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라희는 25살의 평범한 오메가였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를 베타 남성과 결혼시키려 했다. 오메가는 알파와 짝짓는 게 자연스러운 법이야. 하지만 내가 여자애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아버지의 말은 라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향을 숨겨왔다.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려 할 때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사회는 레즈비언 오메가를 용납하지 않았다. 오메가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졌고 특히 여성 오메가는 남성 알파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다. 라희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결혼식 당일, 라희는 예식장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신랑은 그녀의 페로몬에 끌려 결혼을 제안했지만 라희의 마음은 라윤에게 있었다. 라윤은 대학 시절 만난 선배였다. 강한 알파로서 라윤은 라희를 보호해 주었고 둘 사이에는 은밀한 끌림이 있었다. 하지만 라윤은 서울로 떠났고 라희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결혼을 받아들였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라희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라윤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가지 마. 내가 데리러 갈게. 라희는 드레스를 끌어올리고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가족은 그녀를 버릴 것이다. 사회는 그녀를 비난할 것이다. 라윤의 차에 타는 순간 라희는 라윤의 손을 잡았다. 라윤의 알파 페로몬이 라희를 안정시켰다. 왜 나야? 라희가 물었다. 라윤은 미소 지었다. 너는 내 오메가니까.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라희의 가족은 곧 추격을 시작할 것이고 라윤의 사업 파트너들은 이 스캔들을 이용해 그녀를 공격할 터였다. 라희와 라윤은 라윤의 아파트로 향했다. 서울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창가에서 라희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벗었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윤은 라희를 안아주며 말했다. 나랑 함께 싸우자. 내 가족, 사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라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라윤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오메가를 소유하려는 알파의 본능일까? 다음 날 아침, 라희의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라희야, 집으로 돌아와. 내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라희는 라윤 뒤에 숨었지만 이 대치가 시작이었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라희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레즈비언 오메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가서 치료받아. 라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살아왔고 이제야 자유를 쟁취하려 했지만 그 대가는 컸다. 라윤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가족을 막았지만 이는 라윤에게도 부담이었다. 그녀의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라윤 씨가 오메가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사업에 악영향 줄 텐데. 라윤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라희를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자신의 커리어도 위태로웠다. 라희는 라윤의 아파트에서 며칠을 보냈다.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파로서의 책임을 배웠어. 하지만 너를 만난 후 사랑이 뭔지 알았어. 라윤의 고백에 라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라희의 전 신랑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를 유혹한 알파 때문에 결혼이 파탄났다. 사회는 레즈비언 관계를 금기시했고 특히 ABO 계층에서 여성 알파와 오메가의 결합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라희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라윤을 망치게 될까? 그녀는 혼자서 울었다. 이 갈등은 라희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오메가가 아니었다. 라윤과 함께 상담소를 찾았고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희의 오빠가 라윤의 회사에 찾아와 위협했다. 내 동생을 돌려줘. 아니면 내 사업을 망치겠어. 라윤은 맞섰다. 라희는 내 거야.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이 대치는 폭발 직전이었다. 라희는 오빠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오빠, 나 행복해. 왜 이해 못해? 오빠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나. 라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는 대가였다. 아침이 밝자 라희는 라윤의 회사로 향했다. 서울의 번잡한 출근길에서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서야 해. 라윤의 사무실에 도착한 라희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라윤의 오메가로 바라보았다. 라윤은 회의 중이었지만 라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내가 올 줄 알았어. 하지만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라윤의 파트너가 말했다. 라윤 씨, 이 스캔들이 우리 회사 이미지를 해치고 있어? 레즈비언 알파로서의 이미지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해. 라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사생활은 사업과 무관해. 라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 때문에 라윤이 고통받고 있었다. 점심시간, 둘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라희가 중얼거렸다. 라윤은 라희의 손을 잡았다. 너를 선택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 그날 오후, 라희의 가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라희야,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도망친 탓이야. 라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라희를 노려보았다. 내가 한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엄마가 울고 있어? 라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왜 받아들여주지 않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오메가가 어떻게 살아? 내가 불행해질 거야. 이 대화는 라희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했다. 병원을 나온 라희는 라윤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아파. 나 어떻게 해? 라윤은 즉시 병원으로 왔다. 하지만 가족은 라윤을 적대시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어머니의 외침에 라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라희를 사랑해요. 그녀를 행복하게 할게요.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라희와 라윤의 이야기가 퍼졌다. 여성 알파가 오메가를 주장하다니 비윤리적. ABO 계층에서 동성애는 금기야. 댓글들은 라희를 괴롭혔다. 라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윤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밤에 라희는 라윤에게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무서워. 라윤은 라희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라희는 그 밤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라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나는 오메가이자 레즈비언입니다. 라윤을 사랑해요. 이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이 더 많았다. 라희의 옛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고 직장 상사가 그녀를 해고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라희는 실직 상태가 되었다. 라윤은 그녀를 자신의 회사에 고용하려 했지만 라희는 거부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이 결정은 라희의 성장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라윤의 사업도 흔들렸다. 투자자들이 철수 의사를 밝혔고 경쟁사들이 루머를 퍼뜨렸다. 라윤은 회의에서 말했다. 이건 내 사생활이야. 사업에 집중해야 하지만 내부 배신자가 나타났다. 라윤의 비서가 정보를 유출했다. 라윤 씨가 오메가를 강제로 주장했다는 소문이야. 이 배신은 라윤을 분노케 했다. 그녀는 비서를 해고했지만 피해는 이미 컸다. 라희는 라윤을 위로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라윤은 키스하며 말했다.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 갈등 속에서 라희는 상담사를 만났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상담사는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내가 먼저 나서면 변화가 올 수 있어. 라희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오메가 레즈비언이야. 가족이 버렸어. 한 여성의 이야기가 라희를 공감케 했다. 라희는 라윤과 함께 이 모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적을 만들었다. 보수적인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라희의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자 미디어의 관심이 쏟아졌다. 서울의 한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라희는 망설였지만 라윤이 격려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인터뷰 당일 라희는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오메가로서 여성 알파를 사랑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가요? 그녀의 말은 사회를 흔들었다. 보수파는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라희 씨 화이팅!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노출은 라희에게 새로운 압력을 가져왔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왔다. 내가 한 짓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 라윤은 라희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라희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윤과 함께 LGBT 권익 단체와 협력했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요.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단체 내 일부 멤버가 말했다. 알파인 라윤 씨가 오메가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은 라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라윤, 정말 나를 사랑해? 라희가 물었다. 라윤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과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라희의 오빠가 라윤의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내 동생을 돌려줘. 플래카드를 든 오빠의 모습에 라희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오빠를 만나 대화하려 했다. 오빠, 왜 이렇게 해? 오빠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아빠가 죽을 뻔했어.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 라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 정상인데 이 만남은 실패로 끝났다. 오빠는 라희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라윤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주요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 사회적 논란 때문에 라윤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대책을 세웠다. 라희는 라윤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나 포기할까? 라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무너져. 이 순간 라희는 라윤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내 행복이 가족의 불행을 초래해도 괜찮을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라희의 옛 연인, 베타 여성 지은이 연락했다. 라희야, 라윤이 너를 이용하는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과거 라희를 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후회한다고 말했다. 라희는 혼란스러웠다. 지은 언니, 왜 이제 와? 지은은 말했다. 라윤처럼 강한 알파는 오메가를 지배할 뿐이야. 이 말은 라희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라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내가 배신할까? 라윤은 지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우연히 라희의 핸드폰을 본 라윤은 분노했다. 왜 숨겼어? 라희는 울며 말했다. 불안했어. 내가 날 버릴까 봐. 이 대치는 관계를 시험했다.
라윤은 라희를 안으며 말했다. 믿어줘. 나는 너만 봐야 하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라희는 지은을 만나 거절했다. 나는 라윤을 선택했어. 지은은 화를 내며 떠났다. 후회할 거야.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보수단체가 라윤의 회사 앞에서 데모를 했다. 동성애 알파 퇴출, 라희는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라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왜 증오하나요? 이 발언은 지지를 모았지만 반발도 컸다. 라희의 집에 돌이 날아왔다. 죽어, 편지가 왔다. 라희는 무너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위협이 심해지자 라희와 라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피신했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라희는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라윤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하지만 피신은 일시적이었다. 가족이 그들을 추적했다. 라희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라희야, 제발 돌아와. 내 아빠가 너 없이 못 살아. 라희는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다. 엄마, 나도 아파. 이 만남은 감정적이었다. 어머니는 라윤을 인정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알파 여성이라니. 제주에서 라희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 내가 정말 행복할까? 그녀는 일기를 쓰며 갈등을 풀었다. 라윤은 라희를 지지했다. 내 선택이 중요해. 하지만 라윤의 사업은 여전히 위기였다. 서울에서 돌아온 소식, 회사가 파산 직전. 라윤은 말했다. 모든 걸 잃어도 너만 있으면 돼. 라희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나도 내 사업 도울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LGBT 컨설팅을 제안했다. 서울로 돌아온 둘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라윤의 회사에서 직원들이 반발했다. 라윤 씨, 사임하세요. 내부 쿠데타였다. 라윤은 맞섰다. 이 회사는 내 거야. 하지만 대신의 상처는 깊었다. 라희는 라윤을 위로하며 말했다. 함께 싸우자. 이 과정에서 라희는 강해졌다. 그녀는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오메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녀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도덕적 선택의 순간이 왔다. 라희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 내가 오면 살 수 있어. 라희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라희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 내 선택을 인정할게. 이 화해는 라희를 울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라윤을 데려오지 마라고 덧붙였다. 라희는 갈등했다. 아빠를 위해 라윤을 포기할까? 그녀는 라윤에게 말했다. 아빠가 라윤은 이해했다. 내가 결정해. 라희는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다. 아빠, 나 라윤 없이 못 살아.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라희를 놓아주었다. 이 결정은 가족과의 영원한 단절이었다. 라희는 슬픔에 잠겼다. 이게 옳은가? 사회는 점점 변했다. 라희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버림받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이는 논란을 불렀지만 인식을 높였다. 라윤의 사업은 회복되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LGBT 지지자로 몰렸다. 라윤은 라희에게 프로포즈했다. 나랑 결혼할래? 라희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라희, 라윤이 바람피웠어.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라희는 충격받았다. 라윤, 사실이야. 라윤은 부정했다. 조작이야. 이 배신의 의심은 관계를 시험했다. 조사 결과 지은의 짓이었다. 라희는 지은을 대면했다. 왜 그래? 지은은 울며 말했다. 너를 사랑했어. 라희는 동정했지만 거절했다. 과거는 끝났어. 이 사건은 라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당일 라희와 라윤은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결혼 후 라희와 라윤은 서울의 새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희는 임신을 원했지만 오메가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라유는 인공수정을 제안했다. 함께 키우자. 이 과정은 감정적이었다. 라희는 가족의 부재를 느꼈다. 엄마가 보고 싶어. 그녀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했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라윤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보수 정치인이 라윤을 공격했다. 동성애 알파는 사회를 해친다. 라희는 이에 맞서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은 자유야. 그녀의 노력은 지지를 모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라희는 라윤에게 털어놓았다. 지쳤어. 라윤은 안아주었다. 쉬자. 하지만 휴식은 짧았다. 라희의 오빠가 소송을 걸었다. 가족 유산을 돌려줘. 법정에서 라희는 증언했다. 나는 내 삶을 선택했어요. 판사는 라희의 편을 들었다. 이 승리는 상징적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오빠와의 영원한 이별. 라희는 울며 말했다. 가족을 잃었어. 라유는 위로했다. 새 가족을 만들자. 시간이 지나 라희는 아이를 임신했다. 우리 아이야. 행복이 왔지만 내적 갈등은 남았다. 이 선택이 아이에게 좋을까?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라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버림받은 오메가의 사랑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라희는 강연에서 말했다. 사랑은 계층을 초월해.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한 청중이 물었다. 오메가가 알파를 선택하는 게 도덕적일까? 라희는 대답했다. 사랑은 도덕을 넘어. 라희와 라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라희는 꿈에서 가족을 보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라윤은 라희를 지지했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이 이야기의 끝에서 라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그녀의 선택은 후회 없는가? 이 사랑이 모든 희생을 정당화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틀을 깨는데 너무 큰 대가였는가?